자, 더 탐사의 이번 한동훈 장관의 자택에 뭐랄까 저 취재한 것과 관련해서 저게 취재냐 아니냐의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더 탐사에서는 취재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민주당 내에서도 더 탐사의 이번 한동훈 자택 그 관련해서 취재진 5명이 들이닥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취재가 언론의 자유는 있죠. 근데 모든 자유는 상대방과의 공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취재 윤리에서 벗어나는 거다, 어긋나는 거다.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논란은 이제 비밀번호 그 문 도어락을 눌렀을 때 이미 주거 침입이다 이런 이제 견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허가 안 받고 누르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당내에서도 더 탐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더 탐사를 좀 옹호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 진행자입니다. 목소리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집 앞에 왔다는 거죠. 현관문은 주민들이 열어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가겠다고 사전 예고도 했다는 거잖아요. 상대가 힘없는 개인이라고 하면 비판받을 여지 있죠. 그 대상이 한동훈 장관 정도 되는 권력자라면 이건 취재 일환으로 용인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시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법률가다 보니까 주거 침입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자, 최단비 변호사님, 김어준 씨는 방송에서 사전 예고도 하고 갔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아니 취재진이 그 한동훈 장관 자택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 들입니까? 라는 취지로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어준 씨가 두둔하고자 했던 이유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 예고했기 때문에 대비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보다는 위해의 가능성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인 건 알겠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 틀린 얘기죠. 첫 번째로는 주민들이 열어줬다고 해서 아니면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주거 침입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아파트가 일단 주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문이 잠겨져 있는 시건 장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곳은 복도만 들어가더라도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전 예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 아니면은 주거 침입 같은 경우 사전 예고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적이기 때문에 형량에서 더 안 좋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력자라면 취재 일환에 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자라든지 공적인물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자유가 좀 제한된다라는 일각의 학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제한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 범죄를 용인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허락도 받지 않고 주거 침입을 하고 보복 목적으로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공적인물이 용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요. 사실관계는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가 더 탐사 취재진이 사전에 예고하고 갔는데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건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더 탐사가 처음에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들어가면서는 사전 예고하고 방문한 것이라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나오면서는 강진구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전에 허락도 양해도 없이 집 앞에 다녀가서 한동훈 장관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전 예고를 하고 갔다라는 게 분명치 않은 거죠. 말이 그 사이에도 저렇게 약간 오락가락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그렇다면 김어준 씨 집 앞에서 우리 캠핑합시다. 캠핑할 사람 모집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요. 김종인 의원 한 말씀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예고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내가 저 사람을 죽일 거야라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살인을 하는 것과 우발적 살인을 하는 것과 어떤 범죄가 더 나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은 어떤 전화도 받은 적이 없고 어떤 예고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본인도 앞뒤 주장이 다르잖아요. 사전 예고 없이 찾아가서 기분 나쁠 거야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내가 사전 예고했어라고 얘기하고 앞뒤가 틀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분명히 가려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다 봤잖아요. 지난번에
스토킹 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당했어요라고 경찰에 계속 신고를 했는데 그걸 경찰이 모른 척하고 무시했다가 그분이 결국은 피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지탄과 비난을 받았습니까? 저게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알 수가 없어요. 저 공개 주소도 다 공개됐고 더구나 뭐 아주 열성 지지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받을지 알 수도 없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용납하기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예. 김어준 씨 얘기를 아까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김어준 씨 그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말씀하세요. 자, 김어준 씨는 문재인 정부 때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방송에 출연하면 성은을 입었다라는 그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사실상 민주당의 굉장한 그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분이니까 앞으로 기자들이 그 집 앞에 무시로 방송을 하면서 그 사람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다 찍어서 그리고 혼자 휴일날 저분 안 계시고 가족관계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네. 집안에 식구들만 있을 때 가서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용인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법치국가에서 허락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는 저분이 저렇게 영향력이 큰 분이 방송에 나와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저런 식의 두둔을 하고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전예원 평론가께요. 우리 전 평론가께서는 또 기자도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유튜브 매체 더 탐사는 본인들 스스로를 시민 언론이라고 부르면서 이번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취재진 5명이 간 것과 관련해서 취재 목적이었다라고 주장, 강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뭐 취재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 방법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이든 누구든 뭐 한동훈 장관이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현 비대위원님이나 앵커께서 뭐 스토킹이나 잘못된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하던 극우 유튜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누나를 대통령실에서 채용했다가 결국은 사표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섰어도 국민의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스마트워치 지급이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뉴스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 벌였던 MBC 기자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예, 모 사이트에 이 기자를 살해하겠다라는 살해 예고 글이 올라와서 지금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신변보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양쪽에서 저쪽 진영을 공격할 때 이 소재를 써먹고 이쪽 진영을 공격할 때 이 소재를 써먹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너무 한동훈 장관 문제에만 이것을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준다면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